안녕하세요. 공급사슬 및 가치만 분석 연구실의 강성호입니다. 제가 담당한 튜토리얼은 제네레이티브 모델입니다. 제네레이티브 모델은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지만 레이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분포의 분포된 함수의 PDF의 파라미터를 찾는데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제가 사용한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렌더, 그 다음에 numpy, 마지막으로 매트플랍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스크립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 레이블된 데이터와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시각화를 진행했으며, 그 다음 EM 알고리즘을 통해 파라미터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EM 알고리즘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포문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의 셀에, 아이파이썬에서 하나의 셀에다가 넣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최초에 생성했던 데이터의 파라미터와 비교를 진행했으며, 그 다음 분포의 결과를 시각화했습니다. 각 라인을 갖다가 이제 상세히 살펴보면 어떤 데이터는 제가 어떤 UCI나 캐글에서 제공되는 어떤 공개된 데이터가 아니라 난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어, 멀티 베리베이티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1000개의 데이터를 각각 2개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EM 알고리즘 이 자체가 결국 로컬 옵티마를 찾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글로벌 옵티마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인지 로컬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직접 이그젝트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EM 알고리즘을 돌리고 그 결과가 실제 이그젝트한 거와 어느 정도 차이가 되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난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두 데이터의 평균과 어떤 분포가 겹치게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다음 각 데이터셋에 레이블을 할당을 했습니다. 1000개 중 100개씩 할당을 했고 할당하는 작업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레이블을 붙이기 때문에 딕셔너리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셋에서 100개씩 이제 레이블을 했기 때문에 각각 900개씩 남은 상태고 총 1800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합쳐서 논 레이블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나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작성한 스크립트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키 값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에 키값, 그러니까 좌표에 해당되는 키 값을 추출했고 빈 형태의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어펜드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와 논 레이블 데이터 이렇게 합쳐서 토탈 X1, 토탈 Y 이런 식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작성했고 이는 추후 EAM 알고리즘 부분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추출한 키값을 통해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작은 점들이 논 레이블 데이터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레이블된 데이터입니다. 어느 정도 분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언레이블된 데이터는 분포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이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EM 알고리즘입니다. EM 알고리즘은 수업시간 자료를 통해 간략히 설명을 하면 이 스텝을 통해 어떠한 분포의 기대값을 어떠한 값이 추출될 확률을 모두 곱한 어떤 익스펙테이션 값을 갖다가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N스텝에서
이 스텝에 해당되는 이 스텝을 극대화시키는 뮤, 그 다음에 W, 시그마 공분산의 값을 갖다가 도출하게 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이 스텝으로 돌아가 다시 어떤 데이터가 추출될 확률의 기대값을 다시 작성을 하고, M 스텝에서 다시 또 앞서 이 스텝에서 만든 기대값을 극대화하는 W 뮤 시그마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걸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수행하면서 어떤 수렴되는 W 뮤 시그마 값을 찾는 게 최종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익스펙테이션 값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기 W 뮤 시그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는 저희가 바로 알 수는 없고 레이블된 데이터로 초기 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레이블된 데이터는 이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했고, 그리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디스트리뷰션의 로그라이크의 후드 자체가 그 결과값이 데이터의 평균과 공분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화면이고 공분사안을 구하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 초기 웨이트, 그러니까 W의 값은 0.0.5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블된 데이터를 각각 데이터셋에서 100개씩 추출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0.0.5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가우시안 분포 함수 자체를 그 PDF로 갖다 함수화 시켜 놓은 곳입니다. 원래 가우시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그 멀티 디멘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풋되는 그런 값들은 총 3개입니다. x, 그러니까 관측값, 그 다음에 이 관측값의 평균, 그 다음에 공분사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분상과 요 x-뮤 자체를 계산해서 총 2개를 인풋한 형태의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x-뮤가 뒤에서 수정된 공분산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따로 계산해야 돼서 저는 PDF 함수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2개의 변수를 입력한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 앞부분이 여기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값은 뒤에 보시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x-뮤 자체를 인풋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네이브 데이터에서 논네이브 데이터의 평균값을 뺀 이런 어드저스티드 된 논네이브 데이터 x와 y를 만들었고, 이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input modal 1, input modal 2로 재설정했습니다. 왜냐면 뒤에 EM 알고리즘에서는 EM 알고리즘을 반복하면서 X를 인풋하는 과정에서는 논네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레이블된 데이터의 X값도 인풋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논네이블로 데이터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input modal 1이라는 값을 다시 재할당해서 이 변수명을 EM 알고리즘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EM 알고리즘 부분입니다. EM 알고리즘은 총 이터레이션을 30번 진행했습니다. 여기 31번이라 나와 있는데, 이 레인지, 파이썬에서 레인지의 특성상 레인지 31은 30번째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 앞서 설명했다시피 레이블된 데이터를 통해 파라미터를 추정했고,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든 PDF 함수에 논레이블 데이터셋을 입력을 해서 함수값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레이블된 데이터로 파라미터 추출하고, 그 다음에 논레이블 데이터를 갖다가 총 2개의 모달의 PDF 값을 초기 PDF 값을 설정했으니까 각각에 대입해서 거기에 나오는 확률 값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포뮬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값만 제가 뽑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티 디멘셔널 PDF는 원래 n/n 매트리스 형태로 결과값이 도출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각선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에 해당되는 값만 도출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값을 다 도출하게 된다면 x1, y1을 넣었을 때 나오는 확률값이 아니라 x1, y2를 넣었을 때 나온 확률값도 도출되게 되는데 x1, y2는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난수료형에 만들었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자 대각선의 값만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가중치를 도출했습니다. 지금 이 엑셀 화면을 통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웨이트된 거를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블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한 파라미터로 언레이블 데이터의 확률을 모달 1, 2에서 각각 도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갖다가 컬럼별로 다 합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것들의 합계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각각의 새로운 웨이트는 이 7분의 3.1 그러니까 모달 1에서 나올 확률을 모두 다 더한 것. 그 다음에 모달 2의 웨이트는 7분의 3.9 그러니까 모달 2에서 나올 확률을 모두 더한 것분의 전체 확률을 더한 거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블 데이터의 값이 111100인 이유는 당연히 만약에 1번 데이터가 모달 1에 레이블 된 거라면 당연히 모달 1에서 나올 확률이 1이고 모달 2에서 나올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도출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과정은 이제 이러한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의 확률값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언레이블 된 데이터 자체도 발생을 할 건데 어느 모달에서 발생할 건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언레이블 된 데이터 1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데이터 모달 1, 2에서 나올 확률을 모두 더하게 되면 0.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각각 언레이블 데이터 모달에서 나올 확률을 갖다가 0.5로 나눠주고 모달 2에서 나올 확률을 갖다가 다시 0.5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값은 1이 되고 1이 된다는 뜻은 나오긴 할 건데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나오긴 할 건데 어느 모달에서 나올 건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갖다가 이렇게 모두 다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레이블된 데이터, 언레이블된 데이터의 확률값을 제공해주고 이를 갖다가 x와 y 값을 갖다가 이제 모두 다 합치는 형태로 이제 웨이티드를 줘서 합친 형태가 되고 토탈 웨이트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다시 넣게 됩니다. 이 값을 모두 다 다시 합한 값이 토탈 웨이트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웨이티드 민입니다. 웨이티드 민을 구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는 m스텝인데 m스텝에서 평균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언레이블 데이터의 값까지 포함해서 평균값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레이블 데이터가 어느 모달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를 갖다가 기대값 형식으로 확률을 곱해서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곱해서 제가 평균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웨이티드 민을 하게 되고 우선 레이블된 데이터는 당연히 웨이트 값 자체가 1이기 때문에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더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논 레이블 된 데이터는 웨이트를 주기 위해서 다음같이 논 레이블 데이터 값 자체에다가 웨이트 값을 갖다가 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매트릭스입니다. 앞서 단순히 모달 1, 2에 도출된 확률을 구한 이후 단계인 나오긴 할 건데 어느 모달에서 나올지를 계산한 매트릭스가 되고 이를 계산한 매트릭스는 앞서 바로 전 라인에서 계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갖다가 모두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토탈 웨이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두 다 합한, 나오긴 할 건데 어느 모달에서 나올 건지에 대한 확률을 모두 합한 그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언레이블 데이터가 모달 1에서 나올 때에 대한 기대값까지 포함한 평균값이 도출하게 됩니다. 이를 갖다가 모달 1의 y에 대해서 똑같이 실행한 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달 2에서 이제 웨이티드 민을 구한 스크립트입니다. 다음은 논 레이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평균 값에서 이제 빼줬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시 인풋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분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논 레이블 데이터에서 논 레이블 데이터 값 자체에서 각각 평균을 빼주고 이를 서로 이 매트리스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키디피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위해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코베리언스를 갖다가 매트리스 형태에 도출하는 방법이고, 각각 그 관측된 x값에서 평균값을 갖다가 빼주는 형태로, 그리고 이를 갖다가 닷 형식형으로 이제 구하는데, 하나는 그냥 놔두고 하나는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에서 평균값이 빼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코베리언스 값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어떤 사전 단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M스텝에서는 필요는 없지만 다음 이터레이션 2스텝에서 필요한 어떤 변수값 설정하기에 제가 계산한 그런 화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값과 y 값을 따로따로 이제 어드저스티드하게 구해놨는데, 인풋할 때는 x, y 값이 하나로 합쳐진 그러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이를 갖다가 폼을 이용해서 제가 합쳐놓은 그러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input 모달 1, input 모달 2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input 모달 1과 2를 갖다가 초기에 이렇게 설정했고, 이를 EML 것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제 그렇게 재설정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분산 이제 닷 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드저스티까지 사용했고, 이를 이용해서 실제 베리에이션의 값을 갖다 코베리에이션의 값을 갖다 도출하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값까지는 도출했는데, 이를 갖다가 닷 형식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렇게 도출하고자 작성한 스크립트고, 우선은 지금 논 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역시 코베리언스 계산할 때 확률값을 적용해서 이제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웨이트의 값을 곱해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달 1에 대해서도 어드저스티 된 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줬고, 모달 2에도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거기다 다시 웨이트 된 값을 곱해줘서 그 값이 이제 새로운 x랑 y라고 이렇게 어드저스티 된 x랑 y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라벨 데이터 또한 인풋할 때 새로운 평균을 빼줘야지 PDF 함수에 인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첫 번째 맨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논 레이블된 데이터만 넣었는데, 이는 처음 단계만 그렇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레이블과 논 레이블을 같이 합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레이블된 데이터에다가 지금 방금 M스텝에서 도출한 새로운 평균값을 각각 빼줘서 조정된 레이블 데이터 셋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모든 작업들이 다 그 넘파이의 어레이를 이용해서 초기에 계산했기 때문에 ND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 셋입니다. 근데 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제가 리스트를 갖다가 확장시키기에는 조금 단순 리스트보다는 더 자유롭지 않아서 투리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전부 다 리스트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레이블된 데이터 x, 웨이트된 웨이트 되고 평균값 뺀 다음 웨이트 된 논레이블 데이터를 갖다가 모두 다 합쳐왔습니다. 그래서 x1, y1, x2, y2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x와 y 값을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치는 작업을 포문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제 평균값을 구할 때 죄송합니다. 공분산을 구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웨이트도 주고 여기다 웨이트 주기는 웨이트가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그러한 계산이기 때문에 제가 웨이트는 여기에만 한 번을 주고 여기는 웨이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매트리스가 곱하게 되면서 웨이트가 한 번 들어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즉 뒤에서 웨이트를 안 준 그러한 매트릭스를 쓰기 위해 웨이트가 안 된 데이터셋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역시 x와 y 따로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x와 y 데이터를 모두 다 합쳐왔습니다. 당연히 포문을 사용해서 합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트 평균값도 빼고 웨이트도 된 매트릭스랑 웨이트는 안 됐지만 평균값만 뺀 그러한 매트릭스를 곱하는 작업을 이렇게 두 라인에 거쳐서 진행했고 모달 1, 2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값이기 때문에 다시 토탈 웨이트 앞서 구한 모달 1에서 나온 확률을 모두 더한 값 당연히 레이블된 데이터는 1이고 논 레이블 데이터는 어느 모달에서 나올지 구한 확률값 그런 것들을 모두 더한 값으로 다시 나눠줘서 조정된 새롭게 코베리언스 값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갖다가 코베리언스 모달 1, 코베리언스 모달 2로 다시 재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EM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고 이터레이션 1, 2 해서 30번째까지 넘어가게 되고 지금 30번째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이를 갖다가 맨 처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실제 파라미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30번째의 평균은 2.99, 1.01 이렇게 나오는데 모달 1의 평균하고 매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달 2는 1.93, 1.95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고 커버리언스 값은 단위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실제 엑셀에서 계산해보면 1에 가까운 수로 나옵니다. 이 또한 0에 가까운 수로 나오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 걸 확인이 됩니다. 역시 모달2의 코베리언스 또한 1, 0.5, 0.5, 1, 1, 0.0.5, 1 비슷하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좀 특이했던 점은 여기가 좀 음수값이 도출이 됐는데 이런 거는 제가 폼을 이용해서 횡렬을 닷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계산이 잘못됐나 전체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음수면 여기도 만약에 음수였으면 해당되는 그 곱해지는 요소가 당연히 양수가 나야 되는데 혹시 둘 중 서로 부호가 다른 곱해지는데 서로 부호가 다른 요소가 있는지 포문으로 각각 전체를 확인했는데 모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웨이트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웨이트 또한 이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웨이트로 나누게 돼 있는데 웨이트 또한 음수값이 나오지 않아서 당연히 음수값이 안 나오겠죠. 확률이랑 1이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반올림하거나 컴퓨터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차로 저희는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잠재적으로 0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추후에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이 값을 갖다가 그냥 플러스로 임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도식화하는 과정입니다. 도식화하기 위해서는 매트플랍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매트플랍 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8부터 5까지 x값은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0.01 단계로 격자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격자에서 그 코베리언스 모다딜의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최종 30번째에 해당됩니다. 30번째 이터레이션의 코베리언스 값과 평균값을 이용해서 이 격자의 확률값을 도출했고 이를 갖다가 그 등고선 형태의 컨투어 방식으로 저희가 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신 것처럼 데이터셋 자체도 이렇게 같이 표현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서로 클러스터링 된 결과가 나왔고 실제 그 파라미터 값을 갖다 이그시트 파라미터랑 확인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고 어느 정도 그러한 경계면도 적합하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 파라미터 최초에 레이블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레이블된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 숫자를 줄이게 되면은 파라미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이블된 데이터가 숫자가 보장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장점은 EM 알고리즘을 만약에 수행하게 되면은 만약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수행했을 때 로카 오팀에 빠질 수 있지만 제네리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레이블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로카를 찾아놓은 상태에서 오티마를 찾는 거기 때문에 로카 오티마로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GMM보다 낮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